불꽃받침 바로 하루 전 미국 음악계가 입을 딱 벌렸습니다. BTS가 2027년 그래미 어워드 출품을 거부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래미가 만든 새로운 아시아 팝 부문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음악에 왜 지역을 붙여야 할까요? 클래식은 유럽 클래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즈는 미국 재즈라고 따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BTS의 음악은 아시아 팝이 되어야 할까요? BTS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음악을 평가할 때 지역과 언어로 구분하지 말아달라. 음악 그 자체로 봐달라.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텍사스에서 무언가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AT&T 스타디움, 미국 최대 규모의 스타디움 중 하나입니다. 8만 명을 거뜬히 집어삼킬 수 있는 거대한 공간입니다. NFL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홈 구장이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경기장이 그날따라 달랐습니다. 스타디움이 콘서트장으로 변신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콘서트가 아니었습니다. 공연장에 들어선 한 팬의 말입니다. 오늘 아미들의 에너지는 정말 대단하다. 경기장 전체가 이미 들뜬 상태였습니다. BTS가 등장합니다. 그 순간 AT&T 스타디움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8만 명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곡이 시작되자 소리는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그날 가장 놀라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스윙이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관객들이 함께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스윙, 스윙, 스윙. 하지만 몇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거대한 스타디움 전체에서 노래가 들립니다. 수만 명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전국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국이 관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스처를 합니다. 여러분의 떼창을 듣고 있습니다. 팬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집니다. 이건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었습니다. 7명의 멤버만 노래하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이 함께 노래를 완성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텍사스에서 사람들은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미가 아시아 팝이라며 따로 분류하려 한 바로 그 음악. 그것을 미국 남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런 BTS가 시작됩니다.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펑크한 비트, 강렬한 에너지가 흘러나옵니다. 팬들 사이에는 이런 농담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금필자의 맛이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BTS의 퍼포먼스.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RM의 격려는 포스가 넘칩니다. 그리고 믹 드랍이 터집니다. 이번엔 노래가 시작되기도 전입니다. 인트로만 흘러나오자 관객들이 외칩니다. RM, 진, 슈가, 제이홉. AT&T 스타디움이 거대한 응원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믹 드랍의 그 순간 텍사스의 수만 명이 함께 외칩니다. 마이크 드롭. 함성이 경기장을 뒤흔듭니다. 이어서 나트 터데이가 울려 퍼집니다. We will never die.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쳐. 노래의 메시지가 신비롭게 다가옵니다. 경기장의 분위기와 가사가 겹칩니다. 텍사스의 밤하늘 아래 8만 명이 함께 노래합니다. What we gonna do? I see your face and everything speaks truth. 전 세계에서 모인 팬들. 한국에서 온 7명의 남자들. 그들이 만드는 음악이 국경을 허뭅니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2.0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투어에서 팬들이 특히 강렬하다고 꼽는 곡입니다. 멤버들의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불타오르는 애가 시작되자 스타디움은 말 그대로 폭발합니다. 조명, 사운드, 에너지 모두가 극으로 치닫습니다. 바디 투 바디에서 이어지는 AESPA, 아니 ARIRANG입니다. 공연에서 이어지는 이 연결이 정말 묘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해도 미국 음악계는 BTS를 어디에 분류할지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팝이라는 울타리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에서는 그런 질문 자체가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미국 남부 한복판 8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국 그룹을 보기 위해 한국어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ARIRANG라는 이름의 곡을 함께 즐깁니다. 너무나 한국적인 그 이름을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K-POP라고 부를 겁니다. 누군가는 아시아 팝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런 분류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지금 텍사스에서 보여진 것, 이것이 BTS가 그래미에 던진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가장 단순한 답, 가장 솔직한 답. 음악은 음악이라는 것. 아이돌이 시작됩니다. 한국적인 리듬과 한국어 가사. BTS는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이 미국 텍사스의 8만 석 경기장에서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은 그대로 뛰어놉니다. 손을 높이 들고 춤을 춥니다. 한국의 그룹, 한국의 음악. 그것이 국경을 넘어, 문화의 차이를 넘어 인간의 영혼에 닿는 순간입니다. 이 알링턴 공연의 의미는 단순히 BTS가 또 하나의 스타디움을 매진시켰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뉴욕도 아닙니다. LA도 아닙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입니다. NFL 문화가 강한 곳,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홈구장, 미국 스포츠 문화의 상징 같은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이번 주말 한국에서 온 7명이 채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아미들과 함께 BTS가 보여준 놀라운 위용.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래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래미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드디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미가 BTS에 항복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69회 그래미 어워즈곡 출품 마감까지 겨우 일주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래미가 완전히 항복한 것입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래미는 자신들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아시아 팝 부문은 필요하다. 새로운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래미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레코딩 아카데미 회장 하비 메이슨 주니어의 성명입니다. 자신들의 음악을 이 카테고리가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문의 미래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실수였습니다. 이 부문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6주 전만 해도 그래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BTS가 출품을 거부했습니다. 단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글로벌 음악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BTS 없는 그래미 어워드. 해보세요. 시청률 폭락, 광고주들의 이탈, 스폰서들의 항의, 시상식의 위기. 그것도 역대급 위기입니다. BTS는 그만큼 큰 존재였습니다. 더 이상 BTS가 없으면 그래미 어워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미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BTS는 그들이 필요한 존재. BTS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그래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팝 부문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 소식에 해외 팬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불타오릅니다. 진작 그랬어야지. 처음부터 이 부문 없애야 했어. 창피하네 정말. 그 부문을 아예 없애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 어차피 다 알아. 누굴 가두려고 만든 거.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면 그 꼴 난다는 거지. 더 신랄한 의견들도 나옵니다. 그냥 없애버려. BTS가 그래미보다 훨씬 크다. BTS는 언제나 그 시상식보다 큰 존재야. 어떤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즈니가 화나서 전화 돌리기 시작한 듯. 흥미로운 추측입니다. BTS는 하이브 산하입니다. 하이브는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그룹입니다. 여러 아티스트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단순히 BTS를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체 산업을 위한 것입니다. 왜 음악에 지역을 붙여야 하는가? 이것은 BTS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아시아 아티스트의 문제입니다. 라틴 음악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틴 팝이라는 별도의 부문이 생겼을 때 음악계 전체가 반발했습니다. 음악은 음악이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장르로만 나누어야 합니다. 국가, 대륙, 인종으로 나누는 것.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더 깊은 문제입니다. 어느 팬의 말이 정확히 맞춥니다. BTS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급하게 고치려는 건데? 그냥 다른 팀한테 줬으면 됐잖아. 왜 부문 자체를 없애려고 할까? 결국 자기들이 BTS가 필요하단 걸 증명하는 거네. 맞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미는 BTS를 필요로 합니다. BTS가 그래미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정 그룹이 이 부문에 속하기 싫어하니까. 갑자기 이 부문이 아무 의미 없어지네. 또 다른 팬의 신랄한 지적입니다. 그래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눈치가 없어. 이제 깨달았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어. 그 트로피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걸. 왜 이제야 깨닫는 건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 처음부터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하지 않았다는 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미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부문을 만들 때 음악계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BTS의 위상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BTS는 단순한 K-팝 그룹이 아닙니다. 글로벌 음악계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을 무시하려고 한 결과 자신들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한편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그래미는 완전 서커스 같아. BTS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면서 왜 이렇게 고치려는 건데? 그냥 다른 아티스트한테 주고 넘어가면 더 그럴듯했잖아. 하지만 그래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트로피가 의미 있으려면 BTS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명확합니다. 2024년 이후의 음악 산업, BTS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미도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았습니다. BTS는 한 번의 후보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BTS는 시상식 자체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BTS는 시상식의 권위를 결정합니다. BTS는 시상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래미는 움직였습니다. BTS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시아 팝 부문, 새로운 시작이라고 자랑하던 그것, 하루아침에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미의 항복. 이것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닙니다. 음악 산업의 지각 변동입니다. 한 가지 명확해졌습니다. 음악 산업의 신질서. 그것의 중심에 BTS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동시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8월 14일, 음악 매체도 아닌 곳에서 한 가지 평가가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패션 문화 매체 보그입니다. 보그가 2026년 최고의 앨범을 선정했습니다. 그 목록에 BTS의 ARIRANG 포함되었습니다. 이것 자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그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사실상 그래미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BTS가 ARIRANG로 올해 최고의 앨범 중 하나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얼마나 강한 메시지입니까? 보그는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미의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음악의 질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미가 아니어도 음악은 음악 그 자체로 평가받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래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보그는 역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래미를 제쳐두고 BTS의 음악을 평가했습니다. 순수하게 음악 자체로. 보그가 주목한 것은 BTS의 인기나 차트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적 성취였습니다. ARIRANG 무엇인가? 군 복무 이후 BTS의 첫 완전체 앨범입니다. 보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중적인 팝을 선택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디오 친화적인 히트곡을 만들어도 됐다. 하지만 BTS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처음의 뿌리로 돌아갔다. 래프와 힙합의 뿌리 말이다. 이것이 BTS의 결단입니다. 상업성보다 예술성을 선택했습니다. 보그는 구체적인 곡들을 언급했습니다. 바디 투 바디의 폭발적인 에너지, 공연에서 이어지는 ARIRANG의 인상적인 활용, 그리고 라이크 애너멀즈와 노멀에서 보여준 새로운 얼터너티브 록 분위기, 모두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였습니다. 노멀에서 비가 부르는 부분, 가트미 필링 싱즈 어뉴주얼, 이 구간입니다. 보그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번 들으면 계속 머릿속에 남는 강력한 구간이다. 그것이 바로 음악의 본질입니다.
기술, 감정, 영혼이 담긴 노래, 앨범 전체에 대해서 보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거침없고 장난스럽고, 때로는 날카롭고 따뜻하다. ARIRANG은 BTS가 어디에서 출발했고,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앨범이다. 이 평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래미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BTS의 음악을 아시아 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가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그의 평가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아예 다른 접근입니다. 보그는 K-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음악을 대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2026년의 수많은 앨범 중 하나로 놓고 올해 최고의 앨범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분류 없이, 울타리 없이, 순수하게. 이것이 그래미가 만든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 음악 평가로 그래미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만든 아시아 팝 부문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BTS는 그 울타리 밖에서 이미 올해 최고의 앨범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평가가 음악 매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미 같은 시상식에서가 아니라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음악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매체에서 나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시상식은 정치입니다. 비즈니스입니다. 하지만 음악 평가는 예술입니다. 진실입니다. 보그의 평가는 진실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미처럼 광고 수익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청률을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히 음악만 봅니다. ARIRANG은 정말 좋은 앨범입니까? 보그의 평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미는 이 앨범을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아직도 묵묵합니다. 아시아 팝 부문을 다시 검토 중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그래미가 해야 할 일, BTS와의 관계 복구, 아시아 팝 부문 폐지. 하지만 BTS가 해야 할 일, 음악 만들기, 평가받기, 성장하기. BTS는 이미 했습니다. 좋은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래미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BTS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존재입니까? 명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매우 명확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음악 산업의 새로운 질서. 그래미는 과거의 유산입니다. 중요하지만 결정권은 없습니다.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 음악을 평가하는 매체, 음악을 사랑하는 팬. 이들이 이제 결정합니다. 그래미의 입장은 그 다음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규칙 변경이 아닙니다. 더 깊은 메시지입니다. 음악은 음악이다. 이명제. 지역과 언어로 나누지 않는다는 것. 오직 음악으로만 평가한다는 것. 예술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 BTS가 던진 질문. 왜 음악을 지역으로 구분하나? 이 질문에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명확한 답이 텍사스 AT&T 스타디움에서 8만 명의 관객이 한국어 노래를 따라 부르며 보여줬습니다. 보그가 음악이 아닌 지역 구분 없이 ARIRANG를 평가하며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래미가 자신들의 부문을 다시 검토하며 인정했습니다. 음악은 국경이 없습니다. 언어가 없습니다. 지역도 없습니다. 오직 음악만 있습니다. 좋은 음악, 나쁜 음악, 그것뿐입니다. 이제 그래미도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깨달았습니다. BTS가 보여줬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음악의 진실, 예술의 본질, 그리고 세상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것이 불꽃받침이 보여준 2024년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음악 산업이 역사가 바뀌는 순간, 그것을 BTS가 만들었습니다.